직장인이면 매년 한 번씩 하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는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졸라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 빼고 정말 날것의 언어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적당한지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과정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월급 받으시죠? 월급 명세서 딱 받아보면 급여는 얼만데 소득세 이런 거 다 떼고 주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왜 미리 내냐? 나중에 내면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직장인이 겁나 많잖아요. 나중에 한 명 한 명 다 확인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도 엄청 많이 동원이 되겠죠. 두 번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 세금 내 이러면 세금 안 내고 째는 사람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미납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오겠죠. 뭐 요런 이유들 때문에 세금은 미리 뗍니다. 회사에서 미리 떼서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징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빼기입니다. 내가 번 돈 기준값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빼나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뭔가 빼려면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이 기준을 우리는 총급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총급여예요. 1년 동안 내가 회사에서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까지 세금 떼면 진짜 졸라 너무하다 싶은 건 빼줍니다.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매기는 소득이다. 요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회사에서 밥 먹으라고 주는 식대 한 20만 원, 출산했다고 주는 수당, 내가 야근할 때 받는 수당 이런 것까지 세금을 떼면 졸라 너무하네 싶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건 좀 너무하니까 내가 이거는 세금을 안 뗄게 하고 빼주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 전체에 요 비과세 소득을 뺀 그 금액이 총급여고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빼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라에서 근로자면 모두에게 일단 얼마 까주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네 총급여가 얼마면 일단 얼마 까고 시작할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이제 소득 공제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에 10%하고 4천만 원에 10%하고 어느 게 더 싸죠? 당연히 4천만 원에 10%죠. 그러니까 요 과정은 내가 1년 동안 5천만 원 벌었는데 우리나라의 가치, 우리나라의 철학, 우리나라의 정책에 맞게 네가 너무 잘 썼어. 그러니까 네가 번 돈은 5천이지만 우리가 4천이라고 계산하고 세금을 매길게. 요런 과정입니다. 당연히 이 소득을 많이 깔수록 세금이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소득 공제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든 자식이 있든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이렇게 빼줍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면 또 추가로 얼마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공적연금,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도 빼줍니다. 건강보험료 우리 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 사거나 전세 들어가려고 받은 대출, 거기에 이자 우리가 막 내는 거 있죠. 그것도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거,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쓴 금액은 우리 아까 계산했던 총급여 있죠. 그거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갑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일단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을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급여 7천 이하는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쓴 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쓴 금액의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번에 신용카드도 초과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편의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용 체크카드로 최대한 공제받는 방법은 내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는 쓰면 포인트나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챙기고 이후에 공제 한도까지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써서 공제를 많이 받는 전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계산하면서 막 신용카드 딱 1,000만 원까지 체크카드 그때부터 300만 원 공제 한도까지 이렇게 쓰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요런 것들 소득공제 다 쭉쭉쭉 빼고 나면 이제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요걸 기준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는 기준표를 보고 세율을 얼마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곱해서 나온 이 세금에서 바로 까주는 그 작업을 세액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총 두 가지 과정입니다. 아까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까주는 거,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바로 까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마지막에 내야 되는 세금에서 바로 까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세액공제는 어떤 게 있냐, 먼저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뭐 한 명 15만 원, 두 명 35만 원 이런 식으로 바로 세금에서 빼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연금저축보험 등 거 요즘에 ISA나 IRP 같은 개인연금 있죠. 거기에 들어간 돈도 세금에서 얼마까지 딱 빼줍니다. 그 외에 생명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도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난임시술의료비 같은 의료비도 빼줍니다. 교육비나 종교기관의 기부금, 그다음에 여러분들 월세 내는 거, 그리고 결혼에도 혼인세액공제라고 해서 얼마 까줍니다. 요렇게 쫙쫙쫙 까서 나온 금액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과정입니다. 뭐 세세하게 얼마 받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요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잘 정리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모든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무한정으로 쓴다고 그걸 다 까주는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최대 300만 원까지, 뭐 4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우리가 매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